네, 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을 두고 축구계가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시작될 울산 HD와 광주 FC의 경기에서 홍 감독이 대표팀 부임에 대한 내막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지금 축구계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를 두고 문제 제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접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대목이겠죠. 예. 전력강화위원회에는 이제 위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그 역할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대신했죠. 그렇죠. 이 후보의 추천을 받게 되면은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고요. 우선 예. 순위에 따라서 이임생 이사가 유럽에 가서 직접 면접을 봤죠. 두 명의 그 후보들을요. 예, 예. 그리고 난 뒤에 이 홍명보 감독도 당연히 이 세 명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면접 결과를 보고 위원들과 토의를 해서 이제 협상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난 뒤에 협상에 들어가는 게 그 규정된 절차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유럽에서 이 포획 감독과 박은호 감독 인터뷰하고 난 뒤에 귀국한 당일에 홍명보 감독을 만났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자, 이런 정황상으로 보면은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내정돼 있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예.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아. 그 전제 조건은 외국인 감독,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감독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예.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형편이 다 안 됐고 따라서 기준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감독들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사정이 되는 가운데 9월에 최종 예선전은 열리게 되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홍 감독을 정해두고 형식적인 어떤 선임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정혜성 전력 강화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예. 이분이 이 위원장으로서 키를 잡고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대명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대명제는 외국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외국인 감독의 의중을 두었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순간서부터 기류가 국내 감독 쪽으로 정혜성 감독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국내 감독으로 유턴하게 된 그 배경에는 정혜성 감독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 협상 순위에 따라서 유럽에 가서 이 외국인 감독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 외국인 감독 영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러니까 연봉 문제 그리고 국내 체류 기간 문제, 우리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16명 대표팀과의 연계 문제 그리고 코칭 그 스쿨까지 다 기타 등등 이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내 감독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정혜성 정혜성 전력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이 만약에 올림픽 본선에 올라갔으면 황선홍 감독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실까지만 보더라도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라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실이죠. 근데 황선홍 감독 거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김도훈 감독도 나에게도 제안이 왔는데 나도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K리그 감독들 중에 제외하고 우리가 그 월드컵 경험이 있고 거론할 수 있는 감독은 홍명보 감독밖에 없는 거고요. 홍명보 감독도 이미 그 고사 거절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협회가 삼고초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설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했던 박주호 전 선수가 공개적으로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 이번 논란에 어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주호 위원은 직접 전력강화위원으로 전력강화위원회에 참가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이 박주호 의원의 얘기가 더욱더 파문을 일으켰죠. 예.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나도 몰랐다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거를 이 전력강화위원이 다들 몰랐다는 얘기인데 축구협회의 해명은 위원은 추천만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랑 이 감독 결정하는 것은 위원장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서 드러나는 대목은 그 유튜브에서 박주호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들 간에 전혀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의 그 역할은 추천으로 제안을 해버리면 추천으로 올라온 이 후보들 가지고 격의 없이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이 건강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예. 추천만 할 뿐이고 결정은 이 위원장 혼자 다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 내부에서 그 정밀 검증뿐만이 아니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주호 의원은 또 한 가지 이 폭로한 중요한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미 그 국내 감독으로 결정돼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사실을 증명하듯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일부 위원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서부터 국내 감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일종의 그 유도성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회의 도중에 외국인 감독에게는 그 장점과 함께 단점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거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력강화위원들 중에도 국내 감독을 지지하는 감독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국내 감독 얘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국내 감독이다, 홍명보 감독이다라고 내정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예. 알고 있던 것은 분명히 대명제가 외국인 감독으로 출발했고 유턴된 것은 그 위원장과 이임생 그 이사가 일종의 그 협상력과 정보력의 부족의 한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력 부족입니다.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수준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현실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국내 감독으로 유턴한 거라고 봅니다. 예. 이영표 해설위원도 지금 쓴소리를 했는데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네. 사라져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의 그 센텐스 가지고도 참 하고 싶은 말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얘기는 일종의 한계를 느꼈다는 얘기인데 네. 한계를 느끼고 축구인들을 질책하고 본인도 자책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질책과 자책에 보이지 않는 그 기저에는 한국 축구 그리고 축구인들에 대한 많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요.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그 일종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죠. 예. 일단 그 정보를 수집해야지 되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격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죠. 토론이 이루어져서 이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은 돼야 되지만 예. 만약에 이 축구를 하나도 모르는 축구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비전문가들로만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표팀을 선임하는 그룹과 축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다고 비교를 할 때 저는 비전가 그룹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축구인들이 주로 이제 미국, 북미와 유럽이지만 데이터 수집에도 능통하지 않았고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해서 분석하는 기술도 부족했고 예, 예. 서로 간에 협력하는 소통하는 능력도 부족했고 협상에서도 부족했다. 모두 그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은 생각하는 능력, 사물에 대한 고찰, 통찰 능력, 그리고 협상, 내가 원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어내는 협상의 기술, 이런 것도 경험한 분이 제대로 있냐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운동만 해온 분들인데 예. 언제 이런 경험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영표 위원은 운동한 분들에 대해서 은퇴하고 난 뒤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축구인들이 행정도 하고 외교도 하고 이런 진출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나 그 이전의 기술위원회에 축구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 역할을
축구인이 아닌 분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 시절에는 정몽규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데리고 온 분들이 주로 외교와 이 행정 이런 절차를 다 맡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외국인 감독들도 이전에는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나가서 협상을 하고 데리고 왔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그 무능과 관련된 증거들, 협상 과정이랑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부가 다 세워나왔죠. 그렇죠. 관계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 발로 다 세워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믿고 회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제가 보기엔 자질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 결과 총합으로 실력이 턱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이 같은 이제 비판에 대해서 축구협회도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박주호 위원에게는 어떤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위원회 들어가면 첫날에 하게 되는 첫 번째 요식행위가 상견례하고 그 다음에 이 비밀 준수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사인을 것으로 예, 이게 예. 시작이 되거든요. 그 비밀 준수서에 서약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비밀을 준수하고 비밀 준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무를 지겠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박주호 위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뭐 사실이죠. 자,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위원회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공개한 것은 축구협회로서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것과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일단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은 넘어갈 수 있다. 더 지켜볼 테니까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그때 진짜 행동이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게 경고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는 자 그래도 이 박주호 의원이 국가대표 했고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멤버인데 이 법적 대응까지 가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축구계 내분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뭐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그럼 이제 결국에는 수습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고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지금 온라인상이나 축구 팬들의 이 터져 나오는 어떤 분노랑 감정을 보게 되면은 예, 예. 수습은 사실상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이 가정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이 홍명보 감독의 이 공식 경기가 입장 얘기가 끝나고, 나올 예, 예. 텐데요. 축구협회에서 이 홍명보 감독에게 물러나라. 그래도 감독 다시 뽑겠다. 얘기를 하더라도 또 다른 혼란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9월에 최종 예선전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또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려고 지금 시작하는 것도 이것도 더 큰 혼란이고요.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으로 원팀 만들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것밖에 없는데 축구인들의 또 이 축구 팬들의 이런 민심을 어떻게 좀 치유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라고 보는데 뭐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공약 발표 이거 다 백해무익이고요. 최종 예선전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더라도 예, 예. 마음속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꾹꾹 담아두고 실제로 대표팀 선수들 조련해서 9월서부터 열리게 되는 최종 예선전에서 우리 축구 팬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 기대 이상의 결과와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것만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늘 이제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동안 뭐 어떤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따 어떤 좀 이야기를 할지 홍 감독 자체로도 좀 많은 좀 고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고민을 했겠죠. 예. 그리고 오늘 울산의 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제 공식 자리가 마련해졌습니다.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자, 본인이 울산 HD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울산 팬들과 K리그 팬들에게 사과가 먼저 나와야지 되겠죠. 이 사과가 나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왜 내가 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을 했는지 수락 이유에 대한 본인의 얘기가 이어져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예, 예. 일단은 이 그 공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시 책임감이겠죠. 지금 한국 축구가 위기에 있다. 외국인 감독 영입하기 힘든 상황이고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 대표팀 감독 자리가 독이 든 성게처럼 돼서 흔쾌히 맡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공이 날라왔다. 나까지 피하면은 북중미 월드컵 힘들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맡게 됐다라는 이런 그 책임감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홍명보 감독에는 월드컵과 관련돼서 상처가 많이 있죠. 2014년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하게 되면서 많은 그 상처를 받게 됐는데 예, 예. 본인 스스로는 명예 회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지난 그 아픔과 상처를 딛고서 감독으로서 내가 더 성장했고 명예 회복, 브라질 월드컵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얘기가 좀 예상이 되죠. 예.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울산 H 팬들의 어떤 분노가 지금 그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홍 감독이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사과를 한다면 글쎄요, 지금 뭐 사실상 이 오늘 경기에서 울산 팬들의 항의가 또 이어질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홍 감독의 사과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잦아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부 팬들은 수긍은 하겠지만 네. 팬들의 분노나 질타가 잦아들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스포츠계 더군다나 이 축구계에도 마치 그 다른 그 사회 분야의 그 이슈처럼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슈로 먹고 사는 분들이 유튜브나 온라인 등에서 계속 이슈를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여기에 또 이 부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슈가 제대로 사라질지는 모르겠고요. 9월 달에 최종 예선전이 시작이 되고 홍 예. 감독이 최종 예선전에서 말없이 행동으로 대표팀의 경기력을 기대 이상의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집단 지성이나 민심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때로는 스포츠에서는 깊은 통찰력과 사고를 가지고 집단 지성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그 천재적인 한 사람의 통찰력이나 리더십이 우리 모두를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벤투 감독도 우리 지난 월드컵 시작하기 전까지 역대 최악의 대표팀이라고 얘기했고 16강이 비판이 힘들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뭐 히딩크 감독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5대0 감독이라는 예. 불명예를 가지고 전혀 기대를 갖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히딩크의 능력을 지켜본 뛰어난 눈이 하나 있었던 거고요. 홍명보 감독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본인이 대표팀 감독이 축하받는 자리로 나중에는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홍 감독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